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긴 한숨이 나와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고 상사 눈치를 받고 후배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점심시간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줬고 퇴근 후엔 친구를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단톡방에 메시지가 50개나 쌓여 있어요. 읽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SNS를 켜니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보이는데 댓글을 달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듭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라는 목소리에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문득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나만 이런가 싶어서요. 다들 사람들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히 힘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들까요?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정말 나만 유난히 힘든 걸까요? 이 피로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학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가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호크실드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감정 노동이란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상담원이 화나도 친절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서비스업 종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감정 노동을 합니다. 화가 나지만 웃어주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고 피곤한데 즐거운 척하고 관심 없지만 경청하는 척하고 싫은데 좋은 척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치죠. 우리 뇌는 관계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관계의 수는 과도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약 150명이라고 했어요.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이 숫자는 우리 뇌의 용량을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회사 동료만 해도 수십 명, 가족, 친척, 친구들, 동네 사람들, 여기에 SNS로 연결된 수백, 수천 명까지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량입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이자 배우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죠. 각 역할마다 다른 기대가 있고 다른 행동 방식이 요구됩니다.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진짜 나는 누구지?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공감 피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상담사나 간호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직업군에서 쓰던 용어인데 사실 우리 모두 겪습니다.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 가족의 푸념을 받아주고 동료의 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공감 능력이 고갈돼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타인의 문제를 자꾸 내 문제로 떠안게 됩니다.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내향인은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배터리가 닳는 느낌이에요. 혼자 있어야 충전됩니다. 반대로 외향인은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사람을 만나야 활력이 생기고 혼자 있으면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문제는 사회가 외향성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사교적이고 활발한 게 좋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분위기죠. 내향인들은 자신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향성은 성격일 뿐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유독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HSP, 즉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 남의 기분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요. 공감 능력 자체는 좋은 거지만 너무 높으면 관계에서 쉽게 지칩니다. 완벽주의 성향도 관계 피로를 키웁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people pleaser라고 하는데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거절을 못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합니다.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이에요. 이건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관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배신당했거나 깊이 상처받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 과도한 경계심이 발달해요. 관계 안에서 항상 긴장하게 되고 신뢰하기 어렵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방어적 태도가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 환경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많은 직장, 불화가 있는 가족, 비난과 비교와 경쟁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는 누구나 소진됩니다. 지지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에너지가 바닥나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과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요. 카톡, SNS, 이메일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오프라인이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쉴 틈이 없으니 관계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관계 피로를 신호로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려야 해요. 신체적으로는 만성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두통이 자주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기도 해요.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아픕니다. 정서적으로는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이 밀려오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눈물이 잘 나요. 행동적으로는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게 됩니다.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을 자주 취소하고 SNS를 차단하고 싶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요. 다 귀찮아, 의미 없어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냉소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관계 자체도 변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되고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갈등을 회피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하거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싶거나 심지어 자해나 자살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피로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회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회계 장부처럼 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만남 후에 기분이 어땠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활력이 생겼나요? 기진맥진했나요? 충전되는 느낌이었나요? 소진되는 느낌이었나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피곤하구나. 이 친구랑 있으면 편안하구나.
이 정보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똑같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구분해 보세요. 핵심 관계와 부수적 관계로요. 핵심 관계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동료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부수적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습관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부터는 안 돼라는 선을 긋는 겁니다. 물리적 경계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죠. 밤 10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줘. 주말에는 업무 메시지 안 봐. 개인 공간은 존중해줘. 이런 것들이요. 정서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나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해결해 줄 순 없어.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경계 설정을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건 자기 돌봄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경계 없이 모든 걸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탈진해서 관계 자체가 끝나버려요. 네 번째는 거절을 연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절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늘어요. 간단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변명처럼 들리고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들기도 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선택 사항입니다. 꼭 대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에는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되라고만 해도 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NO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회적 회복 시간이 필수예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멍 때려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이 시간을 누리세요. 나는 게으른 거 아닐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처럼요.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먼저 써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상적인 관계를 줄이는 겁니다. 깊이 없는 관계는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형식적인 모임,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 진심 없는 대화들이죠.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모임에 다 갈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짜 친밀감이 있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편안한 가족, 신뢰하는 동료. 이런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연결을 의도적으로 끊는 거예요. 단톡방 알림을 꺼보세요. 모든 톡방의 알림을 다 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개만 켜놓고 나머지는 꺼두세요.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하루에 1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끊으세요. 즉답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메시지가 왔다고 바로 답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봤어, 미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일은 급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시간을 지키세요.
저녁 시간, 주말, 휴가 때는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멀리하는 겁니다. 진짜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감정 노동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감정 연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솔직해도 됩니다. 미안, 오늘 좀 피곤해서 텐션이 낮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늘려가세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구별하는 겁니다. 항상 하소연만 하고 조언은 듣지 않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피곤한 사람, 나한테만 의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 최소 접촉으로 전환하세요. 구조자 역할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순 없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구해봐. 이렇게 경계를 긋는 게 필요합니다. 열 번째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관계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전문가가 발견해 줍니다.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경계 설정을 훈련하고 관계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오래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피곤합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연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외로움은 건강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연결은 독입니다.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한 홀로있음이에요.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거죠. 이건 회복의 시간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원치 않는 단절이에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인 상태, 이건 고통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건강합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깊은 대화 한 번이 피상적인 수다 100번보다 가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함께 있되 혼자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집착 없는 연결, 의존이 아닌 선택, 이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거리두기는 끊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예요.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죠.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 피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선택적으로 친밀감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답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빼앗는 관계를 구분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를 내세요.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의무보다 선택이 중요하고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자기 돌봄이 우선입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한 나여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작은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30분이라도 확보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요. 사람은 힘들지만 필요합니다. 적정한 거리를 찾으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나를 지키면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 공간이 당신을 살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